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 내용은 이제 이 크리스 크론이라는 분이 이제 내놓은 이제 보고서를 저희가 봤는데 이제 어떤 한 집에 대한 투자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주요한 용어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익이 어떻게 되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분은 구독자는 32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유튜브에서 영어로 이제 부동산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무대는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이제 미국의 뭐든지 간에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 이제 학문이나 이렇게 이런 금융에 관련된 것들도 많은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약간 변형은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거를 이제 영어로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이제 이분 거를 보고서는 이제 했다.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코칭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비용을 받으면서 뭐 코칭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해서 주 수입원은 코칭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내용들은 좀 빠져있다고 해야 되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듣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광고가 엄청 많다. 자신들의 이제 코칭 프로그램을 들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거의 무료로 이제 올라오는 것들만 보면서 이렇게 따로 자료를 찾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 보고서 중에 이 집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한 표예요. 이 분석을 한 표고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고 여기 주소도 지금 나와 있죠. 펄체이싱 프라이스가 15만 6천이고요. 그리고 이거 미국 달러예요. 미국 달러. 이건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를 31,200불을 했고요. 20% 한 거예요. 20%. 그래서 이제 따로 인슈런스를 빼고 그 은행이랑만 하겠다. 은행에서만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를 하면 되는 거라서 20% 다운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터메이트 클로징 코스트는 이 클로징 코스트는 뭐 변호사비, 리얼터비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7,800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홈 인스펙션도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이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정할 게 있는데 리얼터비는 안 들어갑니다. 예, 뭐 살 때에는 리얼터비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클로징 코스트라고 하면 보통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오디네이션 피는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기관이나 협회를 이용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분은 이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금액은 여기 전체적인 거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탈 아웃 오브 포켓은 이제 자신의 그 투자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투자금은 42,495불이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셋업 앤 미스크 이 미스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매니지먼트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데 2,500불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었고요. 2018년도에 지어졌고, 스퀘어피트는 1633 스퀘어피트, 그리고 베드룸은 4개, 베스룸은 2.5개인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20% 되고요. 어섭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퍼센티지만 나온 거예요. 그 이제 클로징 코스트는 5%예요. 그 이제 요 집 가격의 5%를 클로징 코스트로 이제 잡은 거죠. 그냥 그 계산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이제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표로 이제 그 표시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보통은 이 수치를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5.5%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피는 8%. 그리고 이제 렌트 피의 8%가 매니지먼트 피로 들어가요. 이제 저 대신에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쪽에서 업체에서. 그래서 렌터도 받고 이제 종종 이제 가가지고 조금 이제 집 상태도 좀 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이컨시 앤 리페어도 한 6%로 일괄적으로 잡고요. 그 이제 뭐 들어갈 때도 있고 뭐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예, 대략적인 수치로 이제 그 예정을 잡는 겁니다. 그 annual appreciation인데 1년에서 3년, 그리고 4년에서 5년인데, 이거는 시세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6%,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물가 정도? 물가 올라가는 것 정도로 이제 시세 차익이 좀 올라갈 거다. 근데 사실 이대로 가지는 않아요. 그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안 올라가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좀 이제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이분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annual rent increase는 5%인데 그 이제 렌트 피를 받으면 이제 1년 뒤에는 5%를 인상을 해가지고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캐나다에서도 업체 쪽으로 가면 좀 이렇게 큰 업체 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스트 온 퓨처 세일. 그 이제 미래에 내가 이 집을 대팔 때 지금은 산 거죠. 사가지고 투자용으로 쓰는 거고 이제 대팔 때는 이제 클로징 코스트는 이제 7.5%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터비도 내야 되고, 뭐, 변호사 비용, 그리고 뭐, 뭘 고친다거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이제 클로징 코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이낸셜 인컴 브레이크다운인데, 이제, 몬슬리 렌트를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엔 1350불을 받기로 했어요. 그 이제, 1350불. 그리고 몬슬리 프린서펄 앤 인터레스트가 그냥 모기지죠. 모기지가 프린서펄이랑 인터레스트로 나뉩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이 컬큘레이터를 웹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쓰는 편이에요. 이 그 708불이 모기지로 들어가고요. 그 이제 보통 그 15만짜리 집이니까 한 708불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제 인터레스트는 5.5%고요. 그 이제 몬슬리 텍스가 250불인데 상당히 높네요. 1억 5천 집인데 스퀘어피트가 1633이니까 그 이제 이 정도도 좀 이해가 가는 편입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한데 이쪽에서는 그 이제 몬슬리 텍스가 250불이라고 합니다. 그 몬슬리 인슈런스가 70불이고요. 그리고 PITI 몬슬리 이거는 그 이제 요거를 전부 다 더한 돈이에요. 이제 전부 다 더해서 1029불이 나간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거는 결론이 지금 먼저 나왔어요. 어벨리지 애뉴얼 리턴이 23.06%고요. 그리고 어벨리지 애뉴얼 캐시온 캐시가 그 8.47%라는 겁니다. 그 이제 내가 낸 그 캐시에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캐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애뉴얼 리턴은 이제 이것저것 다 다 플러스가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 다른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거 어디 갔지? 내가 아까 적은 거. 노트에 아까 적었던 것 같은데. 일단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수익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쿼티라고 하는데 집 안에 제 이쿼티 이미 내 소유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20% 다운 페이먼트를 했죠. 그게 지금 저의 이쿼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쿼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캐시플로우. 이거는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수익. 그러니까 수익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1350불 중에 이제 나가는 돈을 빼고 이제 얼마큼의 돈이 남겠죠. 이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프리시에이션. 이거는 시세 차익이에요. 한국말로 시세 차익.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6%로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린서플 리덕션이 됩니다. 이제 프린서플 리덕션은 한국말로 하면 원리금 상환이에요.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끔 되면 모기지 안에는 프린서플이랑 인터레스트가 있는데 프린서플은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이라서 인터레스트는 은행이 이자로서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리금은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이제 자신한테 돌아오는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뉴얼 리턴을 따질 때는 1년치로 따지는데, 이제 1년 동안 시세 차익이 얼마큼 일어났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왔고, 원리금 상환이 얼마큼 돼서 내가 1년 동안 이 투자로 인해서 번 돈은 이만큼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캐시플로우로 따지면 이제 8.47%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컴 익스펜시즈랑 파이낸셜스를 볼게요. 이제 2월 1이에요. 2월 1에 그로스 렌트가 이제 16,200이에요. 이제 16,200은 1,350불을 매달 받아서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입니다.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이고요. 인슈런스는 이제 집주인이 낸 거예요. 제가 집주인이고 제가 세입자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투자용이에요. 투자용. 그래서 850불을 1년 동안 냈고요. HOA는 이거 보니까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피라고 합니다. 이제 집주인이면은 협회에다가 내야 되는 돈인 것 같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일부 지역은 HOA를 내고 어떤 지역은 안 낸대. 미국 내에서? 응. 미국 내에서 어떤 지역은 HOA 비용을 내고 어떤 지역은 HOA 비용을 안 낸다고 합니다. 이제 참고 삼아서 어쨌든 이 부분은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40불이 잡혔고요. 1년에. 그리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100불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컨시 리페어즈는 1년차라서 지금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넷 오퍼레이팅 인컴인데, 넷 오퍼레이팅 인컴은 이 그로스 렌트에서 이거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여기에서 유틸리티는 지금 세입자가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틸리티에 관련된 비용들은 여기 전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뎁트 서비스는 모기지 비용이에요. 이제 모기지 비용이라서 아까 한 달 모기지가 708불이라고 했죠.
12개월을 곱해버리면 이제 8,500불, 이 1년에 8,500불에 그 모기지를 내고 있다. 1년입니다. 그 이제 넷 몬슬리 캐시플로우는 이만큼의 비용이 그 매달 현금으로 들어온 건데, 그거는 베이컨시 리페어즈가 없었고, 그리고 텍스가 안 들어가서 이 비용이 나온 거예요. 2년 차부터는 이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시온 캐시 리턴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 캡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캡 레이트가 조금 이제 중요한 그 이제 넷 인컴 이거 나누기가 어디지? 아 어디? 그냥 슬래시 써. 나봐. 넷 인컴 나누기 프로퍼티 밸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에 해서 일사 나누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넷 인컴 같은 경우에는 요 숫자예요. 그 이제 그로스 렌트에서 이것저것 뺄 거 빼고 이제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 중에 물론 모기지도 빠져야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그 이제 캡 레이트를 계산을 하는 거라서 이게 넷 인컴에 해당이 되고, 거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펄체이스 프라이스를 나눠서 이제 8.86% 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고요. 그 캐시온 캐시 리턴은 그 아까도 캐시온 캐시 리턴을 봤는데, 이제 이 442불을 12를 곱해가지고 1년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요. 그거를 이제 내가 투자를 한 돈, 42,495불. 이제 20%의 다운 페이먼트랑, 그리고 뭐 클로징 코스트랑, 뭐 코오디네이션 피,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캐시로. 그래서 이제 퍼센티지로 했을 때 12.50%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월 2부터는 이제 텍스랑 베이컨시 리페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좀 많이 낮아져요. 그리고 이제 프린서펄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1847불이 그 이자를 낼 거 내고, 그리고 이제 제 원리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보통 이제 계산을 그 모기지 컬큘레이터로, 모기지 페이먼트 컬큘레이터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스코샤뱅크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은 12만 5천이에요. 왜냐? 한 3만 불 가까이를 그 다운 페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기간은 30년이고요. 그리고 이자는 5.5%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704.88불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내고 있고, 그리고 2월 1을 보면 프린서플에 1700불이 들어가 있죠. 그 이제 이 숫자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숫자랑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오빠가 숫자를 잘못 넣었어. 잘못 넣었다고? 12만 5천이 아니라 12만 4,800이야. 예, 저기 뭐냐. 어디냐? 12만 4,800? 응, 은행. 그거 할 때 12만 4,800. 어떻게 나오나? 더 낮아지는데? 아니야. 12만 4,800 맞아. 아니, 그래. 아무튼. 그 12만 4,800이 맞는데, 이거 흐름이 끊겼잖아. 이제, 이 계산이 약간 다른 거는 은행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계산기를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약간의 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시펄 리덕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이자를 낼 거 내고, 이거는 뭐 직접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제 모기지 컬큘레이터, 페이먼트 컬큘레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밸런스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자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프린시펄의 비율이 훨씬 더 증가를 하죠. 30년 동안 이 금액은 차이가 없는 거고요. 124,800은 이제 집값이 156,000이었는데 다운 페이먼트를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20%를 다운 페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뺀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봐주시면 이제 조회수도 올라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이 영상이 몇 분이나 도움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집을 사거나 이렇게 투자 설명회를 듣거나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린시펄 리덕션은 그렇게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1년에 이만큼의 양이라서 이거 2년째는 이걸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렌트를 하면 할수록 프린시펄은 갚아져 나가면서 이 캐시플로우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무조건 번다 뭐 이런 계산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거가 이 계산대로 이 표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저희 집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리면. 아직은 안 팔렸어요.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표를 계속해서 보면 이제 어프리시에이션이에요. 이제 어프리시에이션인데, 이건 시세 차익이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156,000짜리 집이고, 156,000짜리 집이 1년 뒤에 6%의 가격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6%에 해당되는 금액이 9,360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집값이 156,000이고, 그래서 이제 6%의 시세 차익으로 9,360불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피트 온 세일이라고 할 때 1년 뒤부터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팔았을 때 2월 2에 이걸 팔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이 계산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밑에 이 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taxes increase by 3% annually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profit on sale을 지금 보고 있죠. 이제 the profit on sale is calculated by taking the market value. 마켓 밸류는 purchase price 플러스 appreciation이에요. 이제 시세 차익, 처음에 산 가격에 시세 차익을 더한 값이죠. 거기에서 subtracting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저것 뺄 건 빼줘야죠. purchase price를 빼고, 처음에 들어갔던 closing cost를 빼고, re-app expenses는 5년 지난 뒤에 이제 은행에서 다시 모기지를 받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5년 뒤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표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0인 상태입니다. 5년 뒤 같은 경우에는 5,000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 코스트 온 더 퓨처 세일즈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클로징 코스트 온 더 퓨처 세일에는 7.5%예요. 이 클로징 코스트는 5%였는데 이게 7.5%가 됐죠. 이거는 모기지 비용이네. 리얼터 비용이 셀러 쪽에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살 때 들어갔던 클로징 코스트 비용, 팔 때 들어갔던 클로징 코스트 비용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캐시플로우, 지금까지 이렇게 캐시플로우 받았던 거랑 플러스 원리금 상환.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프로피트 온 세일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세일을 한 시점에서 시세 차익, 그리고 캐시플로우, 매달 들어왔던 수익, 그리고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서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계산을 따라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2년차에서는 이만큼이 되고요. 3년차를 보도록 할게요. 3년차에 대해서는 이제 원리금 상환도 더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도 계속해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가 계속 쌓인 상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피트 온 세일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ROI로 따지면 ROI 같은 경우엔 Return on Investment인데 이 RO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eturn on Investment예요. 이제 이 프로피트 온 세일은 세일을 하는 시점에서 프로피트가 이득이 얼마큼 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Divide by the initial total out of pocket은 제가 투자한 돈, 제가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얼마큼이냐를 퍼센티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ROI는 이것 좀 잠깐 보자. Return on Investmen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누기 여기에서 쓴 용어는 total out of 이니셜이 이게 스펠링이 맞나? 맞네요. 이니셜 total out of pocket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대비해가지고 지금 프로피트 온 세일은 2만 불이죠. 2497불. 거기에 제가 투자한 돈은 42,495불이 되기 때문에 이제 48%가 되는 거예요. 이제 3년차가 된 시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 대비해서 이만큼의 돈을 벌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탈 캐피탈 투 리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프로피트 온 세일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했죠. 다운 페이먼트를 이만큼을 했죠. 이제 클로징 코스트나 뭐 이런 비용은 이제 제가 다시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 이제 이 집을 팔고 나서 이 프로피트 온 세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고, 그리고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했던 돈은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예, 다시 줄여서 예,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내용들을 새로 공부를 하면서 새로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여기서만 이걸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 약간씩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조금 바뀌더라도 ROI나 뭐 캡 레이트나 뭐 프로피트 온 세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보고서에도 다른 단체 회사나 이런 부동산 업체나 뭐 이런 쪽에서 쓴 투자 가치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이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고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결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서 저희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쉐어를 하고자 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 볼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